안녕하세요, 수학독학입니다. 오늘은 1차 방정식의 활용 209페이지 내용입니다. 3스텝 실력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입니다. 10%의 소금물 200g이 있는데 10%의 소금물 200g에서 한 컵의 소금물을 퍼낸답니다. 그죠? 한 컵의 소금물을 퍼내고 퍼낸 소금물만큼 물을 부은 후 물을 또 부었다. 그 다음에 다시 5%의 소금물 100g을 섞었다. 그래서 6% 소금물 300g을 만들었다. 천천히 생각해 봅시다. 처음에 이렇게 있었죠. 10%짜리 10%짜리가 200g 이렇게 있었죠. 농도 10%짜리 소금물이 200g 있었는데 여기서 한 컵의 소금물을 퍼냈습니다. 그죠? 소금물을 퍼냈고 다시 퍼낸 만큼 물을 넣었다. 다시 물을 집어넣었고요. 그 다음에 다시 거기다가 5%의 소금물 5%짜리 소금물이 있었는데 5%짜리 100g이 있었는데 얘도 다시 섞었다. 그죠?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다? 6% 소금물이 300g이 만들어졌답니다. 이런 상황이구나. 그래서 문제는 컵으로 퍼낸 소금물의 양을 구하라 했습니다. 처음에 여기 한 컵에 소금을 퍼내잖아요. 이 양을 구하라고 하네요. 한번 구해봅시다. 자, 먼저 처음에 퍼냈던 소금물 있죠. 얘의 양을 모르니까 얘를 xg이다 이렇게 xg이다 이렇게 잡으면 되겠죠. 그런 다음에 식을 쭉 세우면 되는데 우리 전체 소금의 양 구하는 거 있죠. 소금의 양을 구하는 식 뭐였죠? 100분의 농도 한 다음에 곱하기 소금물의 양 이렇게 했었죠. 자, 이걸로써 소금을 구할 텐데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처음에 있는 소금의 양 이쪽에 있는 소금의 양에다가 또 이쪽에 있는 소금의 양을 더하시고요. 그러면 이쪽에 있는 소금의 양이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식을 세울 건데 소금의 양은 전체 변하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그 식을 한번 쭉 세워 볼게요. 한번 천천히 보세요.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로 세울 겁니다. 자, 그래서 처음에 100분의 농도가 10이죠, 그죠? 곱하기 소금물의 양 해서 200이 있었는데 원래 200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소금물 xg만큼 퍼냈으니까 x만큼 빠졌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처음에 요 소금물 뺐을 때의 소금의 양이고요. 이게 거기다가 뭐 물을 조금 섞었답니다. 물을 섞어봤자 소금의 양은 변하지 않죠. 계속 이 상태 그대로입니다. 그죠? 거기에다가 5%의 소금물 여기 섞이면서 여기에 있는 소금이 들어갔겠죠. 그래서 더하기 해가지고 이쪽에 있는 소금의 양은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 이렇게 해가지고 이 5%짜리에 있는 소금의 양 구한 겁니다. 그랬을 때 전체 소금의 양은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이다. 이렇게 식을 세울 수 있죠. 이 식을 푸는 겁니다. 그래서 소금의 양으로 처음에 구한 거죠. 그죠? 이쪽도 소금의 양, 이쪽도 소금의 양. 그래서 이걸 더했더니 전체 소금의 양이 된다. 이걸로 식을 세우는 겁니다. 풀어볼게요. 자, 이거 뭐 약분하면은 전체 100을 곱할까요? 전체 100을 쭉 곱합시다. 100을 곱하면 없어지고 이쪽에는 100을 곱해서 없어지고 여기도 100을 곱해서 없어지고 다 100을 곱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10이랑 200 분배 법칙하면 2000 이쪽에 분배 법칙하면 마이너스 10x 그 다음에 여기는 5 곱하기 100이니까 500 이쪽에는 6 곱하기 300에서 1800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래서 이 마이너스 10x 남겨두시고요. 마이너스 10x는 해가지고 여기 2500이니까 넘어가면 마이너스 2500 될 테고요. 그죠? 그래서 이거 계산하시면 마이너스 700 되겠죠. 그래서 따라서 처음에 퍼낸 소금물의 양은 마이너스 10으로 양변을 나눠서 70이다. 이렇게 나오죠. 처음에 70g의 소금물을 퍼냈구나 라고 하면서 구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헷갈리실 텐데 뭐 소금물을 펴내면 여기에 소금이 섞여 있겠죠. 그죠? 소금이 좀 빠져나갔을 테지만 다시 물을 더 넣었다고 해서 크게
소금의 양이 달라지는 건 없죠, 그죠? 그래서 이 상태의 소금의 양을 구하고 더 넣은 소금의 양도 구해서 전체 소금의 양인 것 같다라는 식을 세우면 된다는 겁니다. 자, 다음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느 학교 입학시험을 치는가 봐요. 입학시험에서 입학 지원자의 남녀 비가 3대2다. 입학 지원자가 있답니다. 자, 입학 지원자가 있는데 걔들의 남자 대 여자의 비가 현재 3대2네요, 그죠? 이런 걸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합격자의 남녀비. 그러면 입학 지원자 중에 합격한 사람이 있겠죠. 합격한 사람. 걔들의 남녀비, 남자 대 여자의 비가 현재 5대2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렇게 정리 한번 해보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불합격자의 남녀비는 1대1이다. 불합격한 사람도 있는데 불합격한 사람의 남자 대 여자 비는 1대1이네요. 여기까지 현재 알고 있는 겁니다. 그죠? 그랬을 때 입학 지원자의 수를 구하라. 이게 총 몇 명이냐? 이게 지금 문제죠. 그죠? 총 이게 몇 명입니까? 이렇게 묻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알려준 거는 합격자의 수가 140명이다 라고 알려줬네요. 그죠? 그러면 얘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 봐야 되겠네요. 그죠? 140명. 자, 합격자의 수. 얘가 바로 현재 140명이다 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남자 대 여자의 여기 140명의 남녀 비가 5대2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여기 숫자를 한번 실제로 구해보죠. 자, 남자의 숫자 얘는 어떻게 구합니까? 140명 곱하기 5 더하기 2. 옛날에 비례 배분 하던 거 기억나요? 5 더하기 전체의 숫자 분의 남자에 해당하는 양 5. 이렇게 구하시면 되죠. 그러면 이게 140 곱하기 7분의 5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합분하면 20이 되고 100명이 되겠네요. 그죠? 남자가 100명이구나. 따라서 여자는 140명에서 100명을 뺀 40명이 되겠죠. 여기 바로 남자의 수. 따라서 여자는 40명. 이렇게 구해볼 수 있습니다. 먼저. 자, 이렇게 해놓은 다음에 뭐 하나씩 찾아가시면 되는데요. 먼저 이렇게 한번 해보죠. 입학 지원자를 지금 전체 몇 명인지 구하는 게 문제인데 남자 대 여자가 3대2라고 했으니까 뭐 남자는 3에다가 얼마 곱해졌을 거고 2에다가 얼마 곱해진 게 또 여자겠죠. 그죠? 3명, 2명이 아니라 뭐 30명, 20명 혹은 뭐 60명, 40명 이런 식이 됩니다. 그래서 남자를 3에다가 얼마 곱해진 숫자로 해서 3x명이다 이렇게 잡아보고요. 여자는 2에다가 얼마가 곱해진 숫자 2x명이다 이렇게 잡아보면 됩니다. 현재. 그래서 x가 얼마인지 알면 여기 계산해서 전체 인원 구하면 되는데요. 자, 요 불합격한 인원 얘들로서 식을 세워야 되는데 자 보세요. 전체 인원 남자의 전체 인원이 3x명인데 그 중에 합격한 사람이 100명이잖아요. 그죠? 그럼 이 100명을 빼버리면 그게 바로 불합격한 사람이겠죠. 그래서 불합격한 남자가 어떻게 되냐면 전체 3x명에서 요 100을 빼면 그게 바로 불합격한 남자다 이렇게 구하는 거고요. 불합격한 여자는 전체가 2x명인데 거기에서 40명을 빼주면 합격한 사람인 40명을 빼주면 그게 바로 불합격한 사람이 되겠죠. 근데 현재 이게 이 숫자가 1대1로 같다고 했으니까 얘들들이 같습니다 이렇게 식을 세우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식을 풀어봅시다. 자, 3x가 있는데 2x가 넘으면 3x 마이너스 2x 이렇게 될 거고요. 자, 여기 마이너스 40이 있는데 마이너스 100 넘어가면 플러스 100이 되겠죠. 그래서 x는 여기는 60명 이렇게 되겠네. 그래서 60이 답이 아니고요. 보시면 자, 남자의 숫자가 3x명이다 했으니까 x자리에 60을 넣습니다. 그러면 현재 이게 180명이 되겠죠. 여자의 숫자는 여기 60을 넣으면 2 곱하기 60에서 120명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체 입학 지원자의 총수는 180 더하기 120을 해서 300명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식 세우는 것들 잘 보시면서 한번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문제입니다. 1 문제네요. 1 문제는 전체 1의 양을 1로 둔다. 그죠? 이게 핵심이죠. 이렇게 두고서 문제를 보셔야 됩니다.
자, 봅시다. 어떤 일을 하는데 A는 6시간이 걸리고 B는 4시간이 걸린다. 그럼 전체 일의 양이 1인데 하면 전체 시간 6시간 걸렸으니까 예를 들어 A가 1시간 동안 하는 일의 양을 구해보면 전체 양을 전체 걸린 시간이 6으로 나눠보면 되겠죠. 그러면 즉 6분의 1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A는 1시간 동안 6분의 1만큼 일을 하고요. B가 1시간 동안 일의 양을 구하시면 전체 양인 1을 4로 나누면 되겠죠. 즉 4분의 1만큼을 할 수 있다 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그런데 또 조건이 있어요. 두 사람이 함께 일하면 각각 하면 이렇게 일할 수 있는데 함께 일하면은 서로 이야기를 하면서 일하기 때문에 이야기하면서 일을 해서 잘 일을 많이 못하나 봐요. 그래서 각각 혼자 일할 때의 5분의 4만큼 밖에 하지 못한다. 그러면 예를 들어 같이 일할 때는 어떻게 되냐? A는 원래 6분의 1만큼을 할 수 있는데 1시간에 6분의 1만큼 할 수 있는데 근데 혼자 일할 때 5분의 4만큼 밖에 못하니까 여기에 6분의 1의 5분의 4 이렇게 곱해주는 거죠. 그죠? 6분의 1의 5분의 4만큼 하면은 곱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만큼 밖에 일을 못하는 거고요. 즉 계산하시면 약분하시면 3분의 여기가 3 여기가 2 이렇게 되고 15분의 2만큼 일을 하는 거군요. 그 다음에 B는 같이 일하면 원래 4분의 1만큼 할 수 있는데 1시간에 그것의 5분의 4만큼 밖에 못하니까 즉 이것을 약분하면 1 되겠고 5분의 1 이렇게 되겠죠. 즉 같이 일할 때는 1시간에 A는 15분의 2만큼 B는 5분의 1만큼 밖에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 보시면 A, B 두 사람이 함께 2시간 동안 일을 하다가 함께 2시간 동안 했어요. 그 다음에 남은 일은 A 혼자 몇 시간 했는지 안 나있죠, 그죠? 몇 시간 동안 일해야 되는지 구하는 거네요. A 혼자 몇 시간 했는지 모르니까 X 시간 동안 했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일을 마쳤다라고 하면 이 전체 일량은 1이다 이렇게 잡으시면 되겠죠. 이게 핵심이란 말이에요. 전체 일량은 1로 둔다. 1만큼의 양을 다 했다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식을 세워봅시다. 함께 2시간 했다라고 하면 1시간 동안 A는 15분의 2만큼 하고요. B는 5분의 1만큼 하는데 여기 1시간 하는 양이니까 곱하기 2 해주시면 2시간 동안 하는 일의 양이 나왔겠죠. 그 다음에 A 혼자 일할 때는 여기 6분의 1만큼 일할 수 있는데 6분의 1만큼을 X시간 동안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전체 일의 양이 1이다 이렇게 식을 세워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식을 푸시면 되는데요. 자, 요거 계산해 볼게요. 요거 분배법칙 하시면은 15분의 4 더하기 5분의 2 이렇게 되겠고요. 더하기 6분의 x는 1이다 이렇게 되겠고, 요거 풀 때 분모를 없애주려고 15와 5와 6의 최소 공배수인 30을 곱해줄게요. 여기 30 곱해주면은 약분해서 2가 되면서 2, 4, 8 이렇게 되겠고요. 여기 30 곱해주면은 6이 남고 6이 12 이렇게 되겠고요. 여기 35 곱해주면은 약분해서 5가 남으면서 5x 이렇게 되겠고, 1에다가도 30을 곱해주면 30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나머지 계산하시면 5x는 이렇게 구하시고 5x는 해가지고 여기 20인데 넘어가면 마이너스 20, 10 이렇게 되면서 따라서 x는 2입니다 이렇게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몇 시간 동안 일했냐라고 했을 때 A 혼자서 2시간 동안 일을 했다 이렇게 구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자, 4번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시계가 2시와 3시 사이에서 시침과 분침이 일치하는 시간을 구하시오 라고 했습니다. 시침과 분침이 일치하는 시각 구해봅시다. 자, 먼저 요걸 좀 아셔야 되는데요. 시침과 분침이 1시간에 몇 도 움직이는지 1분에 몇 도 움직이는지 이런 걸 좀 계산할 줄 아셔야 되는데, 자, 좀 생각해 봅시다. 여기가 12시, 여기가 뭐 1시, 여기가 2시, 3시 이런 식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시침 같은 경우는 요렇게 12시에 있다가 1시간 딱 지나면은
이렇게 가죠. 1시로. 그렇지 않습니까? 1시간 딱 지나면은 한 칸만큼 움직입니다. 그죠? 요렇게. 그러면 우리가 이게 한 바퀴가 360도인데요. 360도 각도가. 근데 그 중에 지금 이 한 바퀴를 12칸으로 나눈 거잖아요. 이거를 12칸으로 나눴을 때 그 한 칸에 해당하는 각도, 얘를 알고 싶으면 12로 나눠주시면 되겠죠. 그럼 360 나누기 12 해가지고 얘가 30도다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즉 시침은 1시간에 30도만큼 움직입니다. 그러면은 1분에는 얼만큼 움직일까? 1분은 1시간이 60분이니까요 30도를 60으로 나눠주시면 되고요. 그럼 이게 2분의 1이 되면서 0.5도 움직이는 것을 알 수 있죠. 즉 1분에는 0.5도를 움직입니다. 자, 그럼 분침은 어떻게 움직이냐? 분침은 1시간에 이 한 바퀴를 다 돌잖아요. 한 바퀴를 쫙 다 돌아야 1시간이 지나가죠. 분침이. 그럼 즉 360도를 움직이고요. 그럼 1분에는 즉 360을 1시간 60분이니까 60으로 나눠줍니다. 그럼 이렇게 약분해서 6 이렇게 나오죠. 즉 분침은 1분에 6도씩 움직인다 라는 것을 계산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거 좀 지우고요. 자, 이런 상황에서 자, 문제 한번 볼게요. 2시와 3시 사이에서 시침과 분침이 일치하는 시간을 구하시오. 자, 지금 1분에 움직이는 예로 할 건데요. 자, 2시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2시가 된 상황을 한번 그려볼게요. 2시가 된 상황. 그러면 시침 같은 경우는 시침은 이렇게 작게 2시를 향해 가고 있겠죠. 2시에 딱 맞도록 이렇게 있을 거고요. 시침은 12시를 딱 가리키면서 이게 바로 지금 현재 2시인 상황이겠죠. 그래서 얘도 움직이고 얘도 움직이고 얘도 움직일 텐데요. 그랬을 때 언제 요 2시와 3시 사이에 정확하게 딱 일치하냐, 뭐 요거 구하는 겁니다. 지금 12시를 0도라고 치고요. 12시를 정확하게 0도라고 치고 요거를 얼마나 움직이냐라는 건데요. 자, 그러면 X분이 지났다고 생각합시다. X분이 지났어. X분 후라고 생각했을 때 이 분침 같은 경우는 1분에 6도씩 움직이니까 6X도만큼 움직였겠죠. 분침이. 얘는 분침이에요. 그럼 시침 같은 경우는 원래 여기 0도에 있지 않고 12시를 가리키지 않고 2를 가리키고 있으니까 그러면 2는 바로 요만큼 각도를 먼저 갔죠. 그죠? 요만큼이 먼저 움직여 있는 상태. 즉 1시간에 30도 움직일 수 있으니까 요거 두 칸 간 거니까 그죠? 60도만큼이 먼저 가 있고 60도가 먼저 가 있는 상태에서 1분당 0.5도씩 움직이니까 0.5x다 요렇게 식을 세우시면 됩니다. 이게 바로 시침이 움직인 각도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둘이 일치해야 되니까 둘이 같아요 이렇게 식을 세우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것을 푸는 겁니다. 그래서 뭐 0.5x 있으니까 계산하기 좀 귀찮으니까요 10을 곱해서 60x는 600 더하기 5x다 이렇게 해서 5x 넘겨서 60에서 5x 빼주면은 55x는 600 하면서 x는 55분의 600이다 이렇게 나오는데요. 뭐 약분할 때 뭐 5로 약분하시면 11분의 120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래서 11분의 120분 뒤에다 지금 1분 몇 분이다 이걸 x로 잡았으니까요. 뭐 대분수로 쓰시면 10과 11분의 10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1번의 답은 2시 10과 11분의 10분이 되겠다 이런 식으로 쓰시면 됩니다. 자, 1번 문제 해결해 봤고요. 자, 2번 문제도 한번 해결해 봅시다. 자, 시계가 4시와 5시 사이에서 분침과 시침이 서로 반대 방향으로 일직선을 이루는 시간을 구하시오 라고 했습니다. 자, 구해봅시다. 자, 어떤 상황이냐면 현재 4시에 있습니다. 4시 뭐 이게 분침이라고 치고요. 분침 그 다음에 시침은 짧게 이렇게 그려볼게요. 현재 4시. 그래서 얘가 막 움직여 가지고 시침이 이렇게 짧게 가 있고요. 그 다음에 분침이 이렇게 길게 와가지고 이렇게 딱 와가지고 현재 일직선이니까 이 각도가 딱 180도가 되는
이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시침이 이렇게 움직였고 분침은 이만큼 돌았겠죠. 한 바퀴 쭉 돌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언제 딱 일직선이 되냐라는 건데, 자, 뭐 현재 시각 4시라고 치고요. 그 다음에 x분 후다 라고 해봅시다. x분 후. 그러면 분침은 어떻게 되고 시침은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 살펴보면 되는데요. 분침은 여기 12시, 여기 12라는 숫자부터 여기를 0도라고 치면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x분 후에는 쫙 해서 2까지 딱 돌았잖아요. 그래서 1분에 분침이 6도씩 움직이니까요. 6x만큼 움직였다. 6x도만큼 움직였다. 즉 지금 어디가 6x냐면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움직인 게 바로 6x다 라는 겁니다. 6x도 이만큼 움직였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시침은 0도에서 시작한 게 아니라 12에서 시작한 게 아니라 요 4라는 숫자에서 시작해서 움직였잖아요. 그래서 이만큼 각도를 먼저 계산해 주셔야 되는데, 한 칸에 우리가 30도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지금 하나 둘 셋 네 칸 먼저 가 있죠. 그럼 3, 4, 12 해가지고 120도만큼 더 움직여 있고, 거기에서 1분에 0.5도씩 움직이니까 0.5x만큼 더 움직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 주황색이 가리키는 것이 얘입니다. 주황색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부터 이만큼 각도가 바로 얘가 된다라는 겁니다. 이만큼 각도가 헷갈리시죠? 그래서 움직였던 것을 조금 지워 볼게요. 살짝 지우고 축 너무 많이 줬나? 얘만 좀 지워보자. 자, 요렇게 갔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거 문제 푸는 식은 어떻게 계산하면 되냐면, 자, 6x가 이만큼이고 거기서 요만큼 있죠. 요만큼이 지금 얘인데 120 더하기 0.5x, 얘들 둘을 빼면 몇 도가 될까요? 6x에서 120 더하기 0.5x를 빼면 그게 바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인 180도가 됩니다. 180도 맞나요? 이만큼에서 색깔이 헷갈리니까요. 지금 이만큼에서 어느 걸 빼는 거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탁 빼는 거죠. 그죠? 이만큼을 탁 빼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렇게 연장해서 여기까지를 빼는 거니까 그럼 반대인 얘만 남겠죠. 180도. 그림 이해하시고요. 그래서 요거는 180이 된다 라는 지금 그림이고, 그래서 요거 계산하시면 끝인데요. 계산해 봅시다. 6x 마이너스 120 마이너스 0.5x는 180이다 이렇게 계산하실 수 있고, 10을 다 곱해가지고 60x 마이너스 1200 마이너스 5x는 1800이다 이렇게 하시고, 60에서 5x 빼면 55x는 1200 넘어가서 플러스 되니까 3000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따라서 x는 55분의 3000 이렇게 되면서 5로 약분하시면 11분의 600이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 대분수로 굳이 쓰면 54와 11분의 6 이렇게 나오는데요. 그래서 답은 어떻게 적으시면 되냐? 4시부터 이만큼 움직인 거니까요. 4시 54와 11분의 6분이 될 때, 요 때가 바로 일직선이 될 때다 라고 적으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요 내용 한번 정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자, 5번 문제입니다. 두 개의 비커 A, B가 있다. 제가 미리 한번 그려놔 봤고요. A에는 10% 소금물 500g 있고 B에는 20% 소금물 400g 있다 라고 했습니다. 현재 여기는 10% 농도를 가진 소금물 500g이 있고요. 여기는 20% 농도를 가진 소금물 400g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A의 소금물 100g을 여기 500 중에 100g을 이쪽으로 주는 겁니다. 이 중에 100g만 이쪽으로 줄 거예요. 그 다음에 B에다가 막 섞은 다음에 그 섞은 B의 소금물 100g을 다시 이렇게 줄 거예요. 다시 100g을 A에 줄 겁니다.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섞인 A의 농도가 어떻게 되는가, 이게 궁금하다고 하네요.
그래서 천천히 한번 구해 볼게요. 자, 어떻게 구하냐면 소금의 양을 구해서 소금이 어떻게 이동했고 라고 해서 구할 건데요. 우리가 소금 구하는 공식 기억나십니까? 소금은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 이런 식으로 생겼죠. 요 식을 통해서 소금이 어떻게 이동했는가를 구하면 최종적인 답을 좀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천천히 한번 해볼게요. 구하고자 하는 게 요게 1번이고 처음에 소금에 이동한 거, 그 다음 다시 이쪽으로 얼마 이동했는가, 요걸 구하면 되는데요. 자, 1번 소금의 양부터 구해 볼게요. 자, A 비커에서 100g이 넘어갈 때 소금의 양이 얼마나 넘어갔냐를 알아보고 싶다 이거예요. 그러면 A 비커에 100분의 농도가 10이고 소금물의 양이 500이죠. 근데 넘어가는 게 100g만 넘어가니까요. 100g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넘어가는 소금의 양만 구하면 되니까. 이게 바로 A 비커의 소금의 양입니다. 넘어가는 소금의 양. 그럼 약분하시면은 이게 얼마입니까? A 비커에서 10g이죠. 이거 약분하시면 10g의 소금이 B로 넘어가네요. 그죠? 그런데 원래 B 비커에는 얼마 있었죠? 원래 B 비커에 있었던 게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 이렇게 해서 이게 약분하시면 4가 되고 80이 되네요. 즉 원래 B 비커에서 80g이 원래 있었답니다. 그래서 두 개가 섞이겠죠? 그래서 현재 90g이 요 안에 있게 되네요. 현재 섞인 상태로 90g의 소금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소금의 양이 바뀌었으니까 B의 농도가 바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바뀐 농도도 한번 구해놔 볼게요. 바뀐 농도는 소금물분에, 소금물이 현재 100과 400이 섞였기 때문에 500분의 이렇게 되겠죠. 500분의 소금물분의 소금은 구한 거 90 곱하기 100 이렇게 하시면, 소금물분의 소금 곱하기 100 하시면은 농도 구할 수 있죠. 그래서 약분하시면 5가 되고, 약분하시면 18이 되겠네요. 그죠? 18%다. 그래서 이제는 섞인 상태로 여기가 18% 소금물 500g이 있는 상태입니다. 섞여가지고. 이 상태에서 100g만 이쪽으로 넘겨주는 겁니다. 자, 다시 이걸 조금 지우고 이제 2번을 구할 차례인데요. 자, 2번. 이 섞인 상태에서 100g을, 소금물 100g을 A에 넘길 거예요. 자, 그러면 넘어간 소금을 얼마나 구하냐? B 비커에서 넘어간 소금의 양 구해봅시다. 그럼 100분의 농도가 18%고 소금물이 넘어가는 게 다시 100g만 줄 거니까 여기 100 이렇게 하시면, 즉 18g을 A에 넘겨줄 거예요. 그죠? 18g을 A에 넘겨줄 건데, A 비커에서는 현재 남아있는 소금의 양은 어떻게 됩니까? 아까 전에 100g을 줬잖아요, 이쪽으로. 그러면 현재 100분의 농도가 10이고 남아있는 게 100을 줬으니까 현재 400이 남아있겠죠. 여기 400g이 남아있겠죠. 그럼 400 이렇게 하시면 A 비커에 남아있는 소금 약분하셔서 4 해서 40g이 남아있네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쪽에 섞인 소금의 양이 40 더하기 18에서 58g이 여기 소금이 있네요. 그죠? 그리고 소금물의 양은 다시 100g 왔으니까 400 더하기 100 해가지고 500이 될 테고요. 그래서 최종적인 농도는 소금물이 100 더하기 400에서 500 분의 소금이 58 이렇게 될 거고요. 곱하기 100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약분하셔서 5분의 58%다. 이런 식으로 답을 구하실 수 있답니다. 이게 최종적인 답이에요. 자, 6번 문제입니다. 시속 3km로 흐르는 강물에서 배를 타고 가는데요. 강물이 흐르는 방향으로 6km를 가는데 40분이 걸렸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상황을 먼저 보시면 강물이 시속 3km로 흐른대요. 이쪽에서 이쪽 방향으로 흐른다고 합시다. 이게 강물이 이쪽으로 흐르는데 시속 3km로 흐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강물이 흐르는 이 방향 그대로 6km로 간대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까지 거리가 대충 6km라고 합시다. 거리가 이런 식으로. 근데 총 40분이 걸렸답니다. 40분.
근데 현재 시속이니까 이걸 시간으로 바꿔둘게요. 그럼 60분에 40시간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럼 약분하시면은 3분의 2시간, 그죠? 3분의 2시간 만에 6km를 이동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지한 물에서의 배의 속력을 구하시오 라고 했습니다. 자, 강물의 속력과 정지한 물에서 배의 속력은 각각 일정하다. 그래서 뭐 속력이 바뀌지는 않는데, 그래서 정지한 물에서의 배의 속력을 구하시오 라고 했습니다. 자, 정지한 물에서의 배의 속력이라는 게 뭐냐면, 현재 지금 강물이 3km로 흐르고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같은 방향으로 계속 가면, 배가 뭐 이렇게 이동하면 뒤에서 강물이 같이 밀어줄 거 아니에요? 시속 3km로. 그래서 이런 힘 없이 배의 고유한 속력을 구하라는 겁니다. 이렇게 밀어주는 힘 없이 뒤에서 강물이 배를 밀어주잖아요. 그래서 그런 밀어주는 힘 없이 고유한 속력을 구해봐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배의 고유한 속력을 우리가 X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현재 40분 만에, 즉 3분의 2시간 만에 요 6km를 이동했는데, 거리는 어떻게 됩니까? 거리 6을 아니까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이다. 요렇게 알고 계시죠? 거속시. 거리 6을 쓰시고요. 여기 6은 해서 시간은 3분의 2시간 이렇게 쓰시면 되는데, 속력을 쓰실 때 배의 고유한 속력에다가 실제 뒤에서 3km를 밀어주는 힘이 있죠. 요거까지 x 더하기 3 이렇게 해서 구하셔야 정확하게 구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 3분의 2가 좀 귀찮으니까요, 2분의 3을 양변에 곱해 버릴게요. 3분의 2의 역수를 곱하겠습니다. 2분의 3 이런 식으로. 그럼 요렇게 이렇게 약분되고 요렇게 약분해서 없어지죠. 그럼 여기는 약분하면 3, 3은 9 해서 9는 되고 x 더하기 3 이렇게 남네요. 그래서 따라서 x는 요게 넘어가면 마이너스 3이니까 6이 되겠죠. 배의 고유한 속력은 시속 6km다. 이렇게 구하실 수 있겠네요. 그래서 1번 답이 요거고요. 자, 이 강을 배로 5km 거슬러 올라가는데 걸리는 시간을 구하시오. 거슬러 올라간다는 것은 지금 강물이 흐르는 방향 반대로 가는 겁니다. 반대로 가면 속력이 줄어들겠죠. 원래는 6km로 배가 고유하게 갈 수 있는데 반대 방향으로 3km가 이렇게 치니까, 강물이 이렇게 밀어내니까 속력이 깎이겠죠. 근데 얼마로 깎입니까? 자, 2번 문제 풀 건데, 거슬러 올라갈 때 속력은 원래 고유하게 6km로 1시간 6km를 갈 수 있는데, 근데 반대 방향으로 시속 3km가 있으니까 빼기 3 해주시면 되겠죠. 즉 3km per 시간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1시간에 3km 밖에 이동을 못한다 라는 거고요. 그래서 총 5km 가는데 걸리는 시간을 구하시오 라고 했으니까,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죠. 속력분의 거리 해서 속력은 3, 거리는 총 5km 갈 거니까요. 5 이렇게 구하시면 되고, 그래서 답이 3분의 5 시간이 걸린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2번 답은 3분의 5 이렇게 구하시면 되고요. 3분의 5시간. 1번 답은 6km였죠. 6km 이렇게 구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1차 방정식의 활용 파트 한번 정리해 봤고요. 식을 세우는데 보통 어려움들이 많을 겁니다. 1학년 수준에서 이걸 해결하는 게 쉽진 않기 때문에 천천히 한번 복습하시면서 모르는 것은 다시 한번 영상 돌려보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